삼천대천세계 칠보로 가득 보시한다 그러면 이 복덕이 얼마나 많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겠어요? 많겠죠? 네. 부처님이 이걸 왜 물어볼까? 삼천대천세계에 이게 금으로 막 칠보로 가득 보시한다 그러면 이 복덕이 얼마나 되겠냐? 많겠냐 안 많겠냐? 이걸 왜 물어보실까? 대충 뒤에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을까? 앞에 것도 큰데 뒤에 건 더 크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죠? 예, 이게 경전이 어떻게 써졌는가를 다 캐치를 해야 돼. 예,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대답하죠. 심다세존. 수보리가 대답했다 이 말이죠. 수보리가 말하기를 심다세존입니다. 힘이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이고 왜냐하면 하이고 이런 건 그냥 외워두세요. 하이고 하면 아이고 이거 아니요. 하이고 어떠한 까닭인가 왜냐하면 뭐 이런 뜻이에요. 시복덕 즉 비복덕성이라 이 복덕은 곧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복덕은 복덕이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복덕이 크다. 이게 또 무슨 말일까? 이해됩니까? 이게 좀 어렵죠? 옛날에 그 달마대사가 중국의 양무제라고 하는 임금이 절을 한 1000개쯤 지었대요. 절 한 개가 얼마나 하냐면 합천 해인사 아시죠? 해인사만큼 한 절을 한 1000개 지었어요. 그러면 1000개 짓고 스님들을 한 10,000명 정도 만드셨대요. 10,000명 정도 스님을 배출하셨대요. 그러면은 공덕이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크겠죠? 그래서 이제 회양하는 날, 불사를 다 마치고 회양하는 날, 인도에서 최고 고승을 불렀어요. 멋지게 회양을 하고 싶어서. 그 고승의 함자가 달마대사요. 달마대사를 다 불러가지고 이제 양나라 무제가 이렇게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이제 당신 자랑하고 싶잖아요. 절을 1000개씩이나 지었으니까. 그래서 달마대사한테 물어봐요. 내가 이만저만해서 절을 1000개나 짓고 스님들을 10,000명이나 이렇게 배출을 했는데 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달마대사가 어떻게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구나. 아무튼 뭐 달마대사가 내 공덕이 얼마나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식이라고 그랬어요. 불식 알지 못하겠다. 아니 내가 이렇게 절을 많이 짓고 했는데 아니, 큰 스님께서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별로 안 좋겠죠? 그렇지만 왕이잖아. 왕이 또 진정을 했지. 진정을 하고 저기 혹시 내가 누군지 아시오? 물어봤어. 왕이 말이지 스님 제가 누군지 아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기분이 좀 상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또 달마대사께서 아이고 양나라의 훌륭한 임금이시고 절을 1000개나 지시고 스님들을 그렇게 많이 배출하신 큰 선지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거다 대고 또 잘 모르겠는데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래서 그럼 좀 가서 쉬세요. 그래가지고 소림사에 가서 9년 동안 면벽하고 계셨대요. 왕이 쉽게 말하자면 좀 비키셔요 이 말이죠. 좀 멀리 보내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멀리 보냈으니까 그 달마대사한테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서 공양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조심스러워서 잘 못 가겠죠. 예. 그러니까 달마대사는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벽만 보고 계셨어요. 별로 할 게 없어서. 그러다가 이제 뭐 한 달마대사 9년 면벽이죠. 예. 그러고 나서 이조 해가 스님을 만나서 이제 드디어 선불교가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예,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달마대사 얘기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더 자세히 내가 알아보니까 그 두 분의 대화로 인해서 이렇게 꼭 그렇게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어서 서로 상당히 속 내용이 있는 선문답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안전해지고 그냥 뭐 내 공덕이 얼마나 되느냐, 뭐 공덕이 하나도 없다, 내가 누군지 알겠느냐, 모르겠다, 그러면 가시오, 뭐 이것만 전해줘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거는 있어요. 자, 공덕이 있는지 없는지 말하자면 절을 1000개나 지었으면은 당연히 보통 생각할 때 공덕이 있겠죠. 근데 왜 없다고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공덕이 많이 있을 텐데 왜 잘 모르겠다고 그랬을까? 한번 아무렇게나 한번 얘기해 봅시다. 또 얘기할 사람이 효광거사밖에 없네. 어째서 그랬을까? 형제께서 질문을 하신 것은 본인이 이제 절을 많이 지었으니까 신경을 받고 싶은 그 스님에게 이제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으로 하셨는데 스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런 명예욕을 가진 사람에게 글쎄 그렇게 뭐 그 사람을 부축해서 더 좋은 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그 스님 자체께서 그렇게 뭐 수유욕이 그렇게 어떻게 무에 대한 그런 실험 것이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형제에게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베풀어라 또는 네가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공덕이 꼭 많이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공덕이 클까요? 절을 1000개나 지었으면 어떻게 좀 뭐 힘든 건 없었을까요? 어떨까요? 절을 1000개나 지었는데 그 절 누가 지었죠? 누가 피땀을 흘렸죠? 백성들이 원성도 많겠죠? 그러니까 공덕만 있겠어요? 원성은 없겠어요? 달마대사가 쉽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예? 쉽게 대답 못 하겠죠? 간단해. 내가 철학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대답을 안 해도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알겠죠? 그런 거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어떻게 대답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맞는 대답을 한 거죠? 그렇지만 왕이 듣기에는 어때? 왕 앞에서는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익이 별로 없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게요? 칭찬해주고 그렇지만 더 다른 방법을 또 수준 높네. 박수 한번 칠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그러면 그렇다 치고 왕이 내가 누군지 알겠어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러다 대고 또 왜 또 잘 모르겠다고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내가 누군지 알겠어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건 또 왜 그랬을까? 왕의 질문에 여지하고 그 달마대사의 답변이 차원이 좀 다릅니다. 한 사람은 영어로 물어보고 한 사람은 한국말로 대답한 건가? 그러니까 왕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 왕이야, 나 왕인 거 아니지 이런 식의 얘기를 달마대사 입장에서 왕이고 아니고 별 관심 없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마음 공부 얼마나 했고 너가 지혜 좀 깨쳤고 부처법 제대로 묻고 있냐 이런
그런 뜻이 있었구나. 그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썩나서 물어본 것 같아요. 썩나서? 왕이 썩이 좀 났구만. 나 이거 저를 이만큼 배웠는데 안 알아줘. 나 누군지 알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그 썩이 좀 나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나 잘 모르겠는데 이 대답하면 그것도 좀 곤란하겠네. 방편법을 좀 써야 되지 않았을까? 방편법을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될까 그러면? 훌륭하신 왕이시세요. 훌륭한 왕이시다고? 네, 근데 이만큼 복을 주셨으니까 더 당겨높은 차원의 뭐가 있습니다. 수행도 좀 하시면 아마 더 훌륭한 왕이 되실 거예요. 그렇지. 전윤성이라는 게 있었는데 야. 전윤성을 되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막 굴곡절 만들어 보세요.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반장, 대답하는 법도 배워야 돼. 알겠지? 예. 근데 이것도 잘해야 된다. 예? 양비론적으로 맨날 뭐 좋다고 하나 하든지 싫다고 하나 하든지 해야 되는데 좋기는 좋은데 싫은 것도 좀 있어. 뭐 싫기는 싫은데 그것도 괜찮네. 맨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안 되고 어떨 때는 딱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고 대체적으로 뭐 무난하게 대답하는 것도 괜찮고 그거 잘해야 돼. 회사에서 글 안 하면 윗사람한테 또 있지. 왜 이제 어쨌든지 간에 그 달마대사는 또 왕이 내가 누군지 알겠어라고 물어보니까 왕인지 누가 모르겠어 그걸. 그쵸? 왕인지 다 알아. 왕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그런데 달마대사 입장에서는 글쎄요 왕인 줄은 내가 아는데 당신이 말하자면 성질이 급한 사람인지 느긋한 사람인지 마음이 넓은 사람인지 좁은 사람인지 누구 집 아들인지 누구 집 아버지인지 누구네 삼촌인지 이름이 뭔지 어렸을 때 이름은 뭔지 키가 몇 센치인지 언제 아팠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때 얘기를 꺼내려면 몇 가지나 꺼내야 될 것 같아요. 365일 얘기해도 다 알 수 없겠죠? 그쵸? 어느 것 한 가지를 얘기해라라고 하면은 딱 알겠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말하면 뭘 말해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또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적당하게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근데 이것이 두 가지 대답이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접할 때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는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고 10개를 얘기해줘도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한두 가지만 자기는 중요하게 듣는단 말이에요. 예? 또 말하고 싶은 것도 말하자면 10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자기가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한두 가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자기 관점에서 우리가 사물을 보거나 판단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왕도 자기 관점을 이미 가지고서 질문을 하거나 했다고 말이에요. 아셨죠? 예. 자기 관점에서 이미 질문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달마대사가 그 사람의 관점을 딱 정확하게 보고 대답을 하면 좋겠지만 질문 자체가 너 좀 치우쳐져 있지 않니? 이 얘기예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그냥 대답을 정확하게 안 한 거예요. 그렇다고 왕 보고 질문을 좀 똑바로 하시오. 질문을 치우쳐서 하지 마시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절을 짓는 것 자체가 공덕이다라고 정해놓고 물어본 거죠. 그렇죠? 나는 왕이다라고 정해놓고 물어본 거죠. 그죠? 달마대사가 거기에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죠? 그래서 대답을 돌려서 하시는 겁니다. 당신 질문을 다시 해주세요 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왕이 그걸 못 알아챘으니까 어떻게 그걸 알아챘으면 어떻게 와 역시 따봉이네. 인도에서 고성 맞다. 그래야 잘 모셨겠죠? 그랬으면은
양나라 불교가 더 발전했을 텐데 그걸 못 알아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달마대사는 아이고 막 할 수 없네. 그러고 이웃나라 가가지고 거기에 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다 뜻이 있겠죠. 뭐. 그래서 복덕성이라고 하는 것도 즉비복덕성이라 복덕성이라고 하기 곤란합니다 이 말이에요. 복덕성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복덕의 성품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뭐 복덕이 있냐 없냐 없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복덕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다. 비자가 아닐 비자죠. 예.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할 때 비자가 나오거나 또 아니 불자가 나오거나 없을 무자가 나오거나 뭐 이러면은 딱 있다 없다 기다 아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조금 곤란하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또 좀 폭넓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칠보로서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많겠느냐 부처님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수보리존자가 이 복덕성은 복덕성이 아니라서 힘이 많습니다만 즉비 복덕성이라 복덕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해되셔요? 그러면 또 물어봐야지. 효광거사님은 어떻게 뭐 키가 큰 남자입니까? 예, 키가 보통 사람보다 크고 일반 사람보다는 크죠. 말씀하신 질문의 요지가 상대적으로 크냐 절대적으로 크냐를 기준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질문의 요체가 무엇인지. 오, 야, 오, 좋다. 좋아. 그런데 이제 질문의 요체가 무엇인지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알긴 하는데 조금 덜 떨어진 이거지. 요체를 파악을 하고서 물어봐야 되지. 요체가 뭐니? 하고 또 물어보면 왕이 기분 좋겠어 또? 어? 그러니까 대답은 좀 거칠었으나 방법은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키가 큰 남자입니까? 라고 내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 한참 뭐 썰을 좀 풀었어요. 뭐 상대적으로 뭐 키가 크니 뭐 절대적으로 뭐 비교를 어찌해야 되니 뭐 이제 좀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키가 큰 남자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미 나는 키가 크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결정해 놓은 거고 남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키가 큰 남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 상대적이니 절대적이니 하고 설명을 좀 하려다 보니까 뭘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거든. 그런데 대답이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요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말하자면 스님께서 말하자면 진짜 질문이 뭡니까? 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스님은 제가 키가 큰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스님은 저를 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예? 맞아요? 틀려요? 효광거 스님 키 큰 분 맞아요? 누가 대답하셨죠? 아니 잘하셨어. 아니 본인한테 비교하니까 크고 맞지, 그죠? 근데 저기 이봉주 선수한테 비교하면 어때요? 아니 씨름 이봉주 선수 있잖아. 이봉주 선수는 마라톤 운동입니다. 아이고 간세현 보살. 그 이봉걸인가? 씨름 이봉걸. 그 사람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큰 사람은 아니죠, 그죠? 큰 사람이라고 딱 정할 수 없죠. 그렇죠? 이해됩니까? 네. 대답을 좀 해봐. 대답을 좀. 여러분들이 왜냐면 이 금강경은 여기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주고받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깨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생각이 깨져야 되지 뭐 금강경이 깨지면 뭐 하겠어. 하나로 딱 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복덕이 많냐라고 하면 복덕이 많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해요. 아셨죠?